안녕하세요. 구겨진 언론 보도와 가짜뉴스를 바로 펴서 전해드리는 에이스입니다. 최근 경제, 안보, 외교 등 나라 안팎에 돌아가는 정세가 심상치 않은데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에 가장 많이 들리는 뉴스는 대통령 빵 사 먹은 얘기, 영화 본 얘기, 김건희 싸돌아다니는 이야기, 이에 연관된 논란들로 채워져 있죠. 저런 뉴스들이 정말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뉴스인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이런 모질이 같은 대통령이 다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잘 찾아보면 윤석열이 분명히 잘한 것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도어 스태핑입니다. 역대 최초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의 장점을 살려서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다는 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죠. 잘한 건 잘한다 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과연 윤석열이 잘하고 있는 걸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들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도어 스태핑이라는 아이디어와 형식은 좋았지만 그 도어 스태핑을 하는 인물이 윤석열이라는 거. 이 자체로 리스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형식과 이 그릇은 좋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영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정치 구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 도어 스태핑 때문에 윤석열이 사고를 치거나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예고하기도 했는데 사실 뭐 큰 실수를 안 해도 이미 하고 있는 발언들 중에 상당수가 실언에 가깝다라고 봐야죠. 이제 취임한 지 한 달이 조금 더 됐는데 큰 사고라고 할 건 없지만 하나하나 보면 정말 주옥 같은 데미지가 쌓일 만한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양산 시위 법대로, 화물연대의 파업 우려도 다 법대로. 윤석열은 6월 7일 도어 스태핑에서 양산 시위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대통령의 워딩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저렴한 화법도 어이가 없지만 대통령의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의 사절을 동일선상으로 놓고 비교하는 이 인식 수준도 참으로 놀랍기만 하죠.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의 발언이라니. 그러니까 법대로 하라, 원칙대로 하라. 이게 얼핏 들으면 굉장히 원리 원칙을 따르는 것 같고 법을 잘 수호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은 협상과 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정치인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법이 보호해줄 수 없는 사람들, 법의 울타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하고 대응할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이라면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협상과 타협을 통해 조율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법과 원칙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건 검찰총장 신분이라면 모를까? 대통령에서 입에서 나온 거라고 하기엔 굉장히 부족한 발언이었습니다. 당장 윤석열의 말대로 법대로를 외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양산 시위에 대해서 맞불 작전으로 윤석열의 사조인 서초동에서 집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집회한다고 돌을 던질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법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윤석열 말대로 법대로 국민의 권리대로 시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초동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괴로워하는 것은 참 안타깝지만 그 비난의 화살을 집회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야 될까요? 법대로 하라고 해서 법대로 한 것일 뿐인데요. 뭐 옹졸하다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아니라는 거죠. 도어 스태핑에서 별 생각도 없이 무책임하게 툭 던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이런 국민 분열과 혼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라는 걸 윤석열 본인은 모르는 듯합니다. 자기 말의 그 무게를요. 두 번째, 팩트 체크도 없이 막 던지는 대통령. 6월 8일 도어 스태핑에서 윤석열은 검찰 출신을 요직에 너무 많이 기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냐라는 답변을 했죠. 이게 참 대통령의 워딩이라고는 또 역시 믿기지 않을 만큼 저렴한 워딩인데 그런 사소한 부분은 빼고라도 최소한의 팩트 체크도 되지 않은 이야기를 대통령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했습니다. 윤석열의 이 발언 후에 몇몇 매체들이 팩트체크 기사를 내보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기사를 찾아보시기 바래요.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감정에 앞서서 그냥 내지르는 도어 스태핑이 과연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지를 반문하게 되죠.
그리고 설령 윤석열이 말한 이 팩트가 사실이라고 칩시다. 과거에는 민변으로 채웠으니까 나는 검사로 채우겠다? 아니 이게 무슨 1차원적인 접근인가요? 이럴 거면 정권 교체는 왜 한 건가요? 이에 대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날카롭게 일갈을 하죠. 이럴 거면 왜 정권 교체했냐? 오죽하면 보수 언론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아주 대단한 검찰공화국을 건설 중이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출사표를 던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이명박 사면 언급입니다. 6월 9일 도어 스태핑에서 윤석열은 이명박 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몇 년을 수감 생활하는 게 안 맞지 않냐.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라도. 아니 2018년 3월 이명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지검에 당시 지검장이 윤석열 니였다니까? 아니 지가 구속영장을 신청해놓고 청구해놓고서 이제 와서는 20몇 년 수감 생활하는 게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 안 맞는다라고 하면 이건 뭐 네가 수사를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건가? 이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요? 게다가 국민 여론조사를 봐도 이명박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높아요. 도어 스태핑의 기본 취지는 소통 아니었나요? 소통이라는 게 누구와의 소통입니까? 국민과의 소통이죠. 근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 결정을 시사하는 발언을 합니다. 아니, 네가 말하는 소통은 이명박의 측근들, 윤핵관들과의 소통입니까? 지가 잡아 쳐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는 수감 생활을 길게 하는 게 안 맞는다. 참 아주 관대한 검사 양반 납셨어요 아주.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 세 가지 발언이 하루 간격으로 매일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주 놀랍죠. 네 번째는 역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망언입니다. 6월 15일 어젠데 도어 스태핑에서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황당한 말을 합니다. 김건희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이 이렇게 말을 해요.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답니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대요. 지금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으므로 혼자 다닐 수도 없으니 방법 좀 알려달라.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참 한심하다 못해 아주 그냥 아휴 참.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슨 연임제입니까? 당연히 대통령 처음 하는 거죠. 공식 비공식도 못 나눕니까?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는데 혼자 다닐 수도 없다. 참 이게 뭡니까? 아니 지가 제2부속실 폐지하겠다라는 공약 던져놓은 건 있으니까 번복은 또 못하겠고 그러자니 김건희가 나대는 꼴이 감당이 안 되고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김건희의 문제는 단순히 그 나대는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나대는 김건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언급을 했었죠. 지금 윤석열의 말이 딱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윤석열이 대통령인데 김건희를 컨트롤 못합니다. 방법 좀 알려달래요. 아주 놀고 자빠졌어요. 부부가 쌍으로. 이거 뭐 김건희를 오은영 박사님한테 데려가야 되나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이 도어 스태핑이라는 아이디어와 형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한 거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이 도어 스태핑을 윤석열이 한다는 건 그 자체로 리스크입니다. 취임한 지 이제 한 달 지났는데 지지율이 40%대로 다시 내려왔어요. 역대 최저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하락세입니다. 물론 이제 한 달 좀 지났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는 이르지만 지금 벌써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건 정말 황당하죠. 이런 문제 있는 발언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윤석열은 본인 지지율을 지가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윤석열이 왜 덜 떨어진 대통령인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대통령은 누구나 처음입니다. 국회의원을 몇 선을 했든 뭐 아빠가 대통령이었든 한 정부의 민정수석을 했든 대통령의 업무는 일반 국회의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하죠.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수위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처음이겠지만 오랜 시간 같은 시스템을 유지해온 청와대라는 시스템이 있고 그 초보 대통령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다고요. 청와대에는 모든 시스템과 주요 현안들에 대한 매뉴얼이 다 있대요. 그리고 대통령은 연임이 안 되지만 각 비서관들, 청와대 직원들은 다 연임이 가능합니다. 바꿔 말하면 대통령이 좀 모자라도 그 단점을 시스템이 커버해 줄 수 있는 구조라고요. 윤석열이 걷어찬 것은 단순히 그 청와대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시스템과 노하우, 매뉴얼들을 다 걷어차버린 겁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개소리 해대면서 개똥 철학을 내세우기 전에 그 청와대의 시스템을 살펴봤어야죠.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학교 시험에는 족보라는 게 있죠. 중고등학교 내신에도 또 모의고사에도 기출문제 분석을 먼저 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내는 교수나 선생님의 스타일이 갑자기 확 바뀌지 않거든요. 좀 죄송하지만 거기서 거깁니다. 기출문제에서 비슷한 문제 혹은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꼭 몇 문제씩은 나와요. 국제관계, 외교문제, 안보, 경제문제 등 대통령의 업무도 조금 비슷합니다. 인플레이션 상황, 파업 사태, 여소야대 국면, 국가 재난 사태, 제2부속실 문제 등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몇 개나 일어날까요? 거의 없을걸요? 다 이전에 한 번은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 말은 이미 매뉴얼이 다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그 시스템과 노하우, 최적화되어 있는 매뉴얼들을 다 발로 걷어차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 알려달라, 아니 기출문제 걷어차놓고 시험문제 답 좀 알려달라 이러는 것과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윤석열은 심지어 지가 공부도 안 해. 시험 기간에 빵 사 먹고 영화 보고 팝콘 먹고 술 처먹고 이러고 다녀.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겠냐고요. 아무리 도어 스태핑이 즉흥 문답 형식이고 열린 소통이라지만 대통령의 공식 업무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그러면 비서관들이 나서서 전날 이슈들, 예상 질문들을 뽑아줘야죠. 기자들이 질문할 게 대충 뻔하잖아요. 논란되는 거 물어보겠죠.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라 라고 가이드를 줘야죠. 물론 줬을 수도 있어요. 윤석열이 당연히 안 받겠지만 술 처먹느라. 그걸 가지고 근거 있는 답변, 논리적인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왜냐?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무게감, 파급력이 다르거든요. 그 말 한마디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본인의 지지율에도. 근데 윤석열은 그 도어 스태핑에서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고 참 한심하죠. 여러분 도어 스태핑 영상 한번 봐보세요.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윤석열의 답변 첫 마디가 대부분 글쎄 뭐로 시작합니다. 글쎄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답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기자들이 엄청나게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가 대답 잘못하면 서초동 시위처럼 또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 답답하죠. 도어 스태핑이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윤석열이 한다면 과연 그게 좋은 아이디어일까? 윤석열 지지율은 지가 다 까먹고 있다. 이상 에이스였습니다.